는 여기 있는 것과 같아요. 일단 가면 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저는 명진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강원도 안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내신이라고 하죠. 학교 성적은 어떻게 챙겼는지, 뭐 교과나 비교과 같은 대학에 갈 때 필요한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챙겼는지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입 전형, 우리 대학교를 갈 때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어떤 전형을 넣어야 우리 친구들이 좀 유리하게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갈 수 있을지 같은 것들에 대한 소개를 준비해보았고, 또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뭘 봐야 되죠? 모의고사. 그래서 수능 봐야 되죠. 이거 수능을 볼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비 대학생으로서, 자, 우리가 수능이 다 끝났어요. 아직 조금 먼 얘기지만, 짠, 어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그리고 꼭 어른이 된 이유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으로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면서 궁금한 내용들 같이 질문해보고 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양서연이라고 하고요. 2003년에 태어났어요. 지금은 21살이고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2019년 3월에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석정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저는 국어, 언어 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을 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부분들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2019년 12월에 한국언어학 올림피아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2020년에 같은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의 고등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이제 2022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 2학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났죠? 네. 전 아직 안 끝났어요. 원래 대학생들이 더 시험 일찍 끝나가지고 방학 엄청 길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시험을 좀 늦게까지 봐서 저는 다음 주에 시험을 3개를 더 봐야 하는 아직 자유가 되지 못한 몸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본어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던데요. 다들 일본어는 어디서 배웠나요?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이요? 저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해요. 무슨 애니 좋아해요? 최근에는 스파이 패밀리를 봤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예. 일본을 가기 전에 들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한국어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고려대학교의 성모동아리 온보이신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 중학기 때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친구가 말해준 스파이 패밀리 공연했었어요. 저도 거기 나왔었어요. 우와, 멋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활동 같은 것들도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월에 전국 장애 비장애 대학생 창업경진 대회라고 하는 대회에서 카카오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들이 이게 전데요. 공연할 때랑 동아리 소개할 때 이렇게 다 같이 친구들이랑 대학교 선후배들이랑 공연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카카오 특별상요? 아, 네. 그 어떤 상이에요? 아, 이게 대상이나 금상, 은상 같은 거 말고 그 대회에서 후원사가 배달해 카카오에서 후원한 거예요? 네, 카카오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 카카오 개발자 분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선정하셔서 그 팀에 상을 특별상을 주셨었는데 저희 팀에서 고안한 아이템이 그렇게 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혹시 상품 있나요? 상품 상품? 네, 있었나요? 상품은 배달민족 상품권을 받았어요. 아. 근데 한 사람당 5만원씩 줬어요. 오! 그리고 상금도 20만원? 우와. 회사인데 되게 좋은데? 완전 회사죠. 네. 이거 대학생 되면 장애 학생들은 다 나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나가봐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준비한 거랑 우리 친구들이 다들 명진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까지 할 예정인가요? 예. 예. 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명진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대일이라고 하죠.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기 위해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생활기록부라는 걸 쓰게 돼요. 근데 이걸 보통은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다 내가 직접 구성해야 되거든요. 어떤 활동을 했다, 뭐 내가 어떤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 무슨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근데 여기에 나 때만 해도 나 때도 늦었어. 너무 전권이에요. 아무튼 자,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독서라고 해서 내가 읽은 책을 기록하는 내용 아니면 수상처럼 내가 교내 대회에서 상을 탄 내용 같은 것들을 기재를 해서 기록을 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할 때 같이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세대 때는 이게 싹 없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내 성적이 중요해진다. 망했다.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의 내신이라고 하죠. 학교 시험 성적과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과목에서 이런 공부를 했고가 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열심히 무언가 활동을 찾아서 해서 세트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지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만 다니는 게 아니라 비장애 학생도 같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저는 저희 학교에 그 장애를 가진 친구가 저까지 3명밖에 없었거든요. 되게 조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 친구들은 이만큼의 시험 시간을 갖는데 우리는 사실 시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그래서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을 받는 것도 이제 야무지게 쌤들한테 말씀드려서 좀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수능 볼 때 시각장애 학생은 추가 시간 받는 거 알고 있나요? 네. 몇 배인지도 알고 있어요? 1.5 빼고 전면 학생은 1.7배.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 고등학생 때 알았는데 나보다 똑똑하다. 저는 이제 경증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1.5배, 중증 시각장애, 꼭 전맹이 아니어도 중증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1.7배의 추가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학교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그리고 이건 대학 들어가서도 똑같아요. 대학에서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 경증은 1.5배, 중증은 1.7배, 저희 학교는 2배까지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들은 이런 거 말씀드리면 그럼요, 당연하게 해줄 수 있죠 하고 바로 반영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내가 잘 챙겨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애학생 지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특히 대학교에서는 이후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대학교는 일단 장애학생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니면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거의 안 내도 돼요. 장애학생 장학금이 나와서. 이게 아직은 잘 안 하겠지만 그리고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추가 시간 같은 걸 주고 또 확대 시험지나 아니면 전자시험 같은 것도 전자시험지도 제공을 해주고 공부할 때 되게 정리하기 어렵죠. 노트 같은 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기 도움이라고 해서 같이 수업을 듣는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들한테 필기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강의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공부를 메모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필기 도움이 지원해주는 학우분께서 필기를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필기를 도와주는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도 해서 그런 지원들을 스스로 잘 찾아서 요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신 교과 비교과랑은 다소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 명진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다 같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당장 학교 바깥으로 나가기만 해도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죠. 생각보다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 장애인들끼리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전형이 있고 또 일반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는 전형이 있어요. 근데 당연하게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과 같이 경쟁할 때 조금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사람 수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 친구들은 신체적으로 제한받는 게 없으니까 그런 전형에서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게 기록되는 건 전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즉, 장애는 숨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입장이면 공부를 똑같이 했을 때, 이 친구는 비장애 학생이네? 근데 이 친구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만큼을 했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성 아래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구나라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물론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숨기거나 아니면 감춰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게 부끄러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애초에 우리는 대학을 갈 때 장애인끼리 제한 경쟁을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어서 그거를 또 영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오죠. 대학 얘기 너무 멀게 느껴지죠? 그렇지도 않을까? 다들 혹시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이나 가고 싶은 과나 아니면 가고 싶은 분야 같은 게 있나요? 서울대는 아니요. 서울대 좋죠. 저도 서울대 넣었다 떨어졌어요. 저 생각도 안 합니다. 대학교 다 서울대야. 근데 생각은 안 합니다. 인서울 생각 안 합니다. 저 지방대로 넘쳐가고 사회복지과 이쪽 지방대로 넘쳐가고 그래도 서울대학 가면 좋죠. 제 머리가 안 돼서. 아무도 얘기하시면 서울은 안 돼. 자, 다들 서울은 안 돼, 인서울은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게요. 다 인서울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하.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준비할 때 아직 다들 우리 친구들 다 중학생인 거죠? 네, 중학교 3학년. 그러면 짧게는 3년, 길게는 이제 4년, 5년이 남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대학 입시를 진행을 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일반 전형이랑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비교해보고요. 또 정시랑 수시를 비교해보고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때 또 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때 가지는 차이점들을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 전형이랑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비교해봤는데 혹시 다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들어봤나요? 혹시 어떤 건지 아는 친구 있나요? 그쵸,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뭔지 모르죠. 네. 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뭐냐면요. 장애인,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제한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대학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우리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도 있을 거고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절대 다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비장애인들과 장애를 가진 친구들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이라는 건 대학을 지원할 때 일반 전형입니다 하고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학교별로 이름이 다 달라요. 학교별로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려대에서는 뭐 학업 우수 전 인재 전형, 중앙대나 이런 뭐 다빈치 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이 일반 전형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경쟁하는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 전형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그럼 그만큼 뽑는 인원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는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A 학교에 B 학과에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전형으로 100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이 100명만큼을 뽑으면 그만큼 뽑혔다가 더 높은 학교로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예비 번호를 받아서 1차에 합격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같이 추가로 합격시키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예비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겠지만, 근데 단점은 일단 경쟁률이 높아요. 많이 뽑는 만큼 많이 지원하겠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지원할 때 수시에서 5군데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5군데를 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안 넣고 일반 전형으로 넣었어요. 제가 지원했던 대학 중에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데가 303대 1? 그러니까 5명 뽑는데 1,500명이 넘게 지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 300대 1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몇십 대 1, 뭐 10몇 대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100명 지원한다. 100명 뽑으면 1000명이 지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그 안에서 10등 안에, 1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나랑 비슷한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에 비해 내가 잘해야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감이 일단은 성적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클 거고, 또 우리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인서울, 그 중에서도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지원자들의 불균형이 좀 심해져요. 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까 고려대라고 했잖아요. 사실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막 대치동에서 맨날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그런 공부를 한 비장애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어디 경기도 아니면 부산 같은 큰 도시에서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공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이만큼 앞서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붙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조건들이 뭐 학원도 많이 다녔고 몸이 신체적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지원자끼리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학교들을 보면 신입생들의 대부분이 다 서울 사람이에요. 당장 저희 과에는 1년에 한 60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강원도 사람 저까지 몇 명이게요? 강원도 사람 저밖에 없어요. 헐! 좀 신기하죠? 제주도 사는 친구도 1명밖에 없고요. 뭐 막 부산 이런 데서 온 친구들도 한 2~3명밖에 없고, 대부분이 이제 서울 사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경기도, 뭐 수원이나 남양주 같은 서울에 딱 붙어있는 거의 서울이랑 다를 바 없는 그런 도시들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고려대 이미지는 연세대에 비해 조금 더 시골시골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수도권에서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교육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특수교육 대상자만 제한하는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처럼 이제 장애인으로서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학원 다니면서 막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 말고 같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심하겠지만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끼리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비장애인이 많아요? 장애인이 많아요? 비장애인. 당연하죠. 장애인 비율이 별로 안 되죠. 특히나 이제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우리처럼, 아니지, 우리라고 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때나? 내가 너무 착각이라? 자,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친구들의 비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죠. 사람 명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뽑을 때 사람을 되게 조금 뽑아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제가 뽑힌 해에 모든 학과별로 한 명씩 뽑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한 명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뽑은 거죠. 뽑는 명수가 되게 조금이죠. 그래서 고려대 전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15명 정도밖에 안 뽑았거든요. 근데 고려대 한 해 입학생이 1000몇 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1000몇 명 중에 15명이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굉장히 적게 뽑긴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입시를 치르는데 장애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학과는 1대1이었어요. 지원하면 바로 붙는 거예요. 그래. 우와.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하겠죠. 또 어떤 학교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다가 아 여기는 좀 높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하고 피해서 한 명 뽑는데 0명 지원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과도 있어요. 거기 내가 5등급 맞아서 거기 너무 그러면 거기 원서만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네. 고려대는 그냥 들어간다고요? 이럴 수가.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뒤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어서 뭐 이 학교는 5등급 이상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이 학교는 뭐 6등급 이상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규정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내가 고려대 정도면 그래도 좀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학교잖아요. 내가 수능을 가서 가려면 막 1등급, 1등급 이렇게 받고 가야 되는 학교인데 5등급 받고 붙을 수 있음? 개꿀이죠. 완전 이득이. 그쵸, 완전 이득이죠. 가자. 아니.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정말 추천하는 게 일단 장애인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별로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눈치만 잘 보면 사실 내가 성적대가 완전 아래여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대도 이제 많이들 가잖아요. 경쟁률이 낮아서 물론 요즘은 교대가 점점 하락세긴 하지만 청주교대 몇 년 전에 교대가 엄청 인기가 많았을 때 5등급대로 교대에 붙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계획만 좀 눈치만 잘 보고 계획만 영리하게 세우면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운빨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워낙 많으니까 아, 이 정도 성적되면 붙을 수 있다 없다가 확실해요. 근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경쟁률이 2대1이에요. 예를 들어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했는데 내가 3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3등급을 받았으니까 뭐 다른 학과에 지원한 5등급 대 애보다는 공부를 훨씬 잘하는 거죠. 근데 2대1인데 나 말고 지원한 다른 애가 1등급이에요. 그럼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눈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조금 경쟁률이 낮은 대신에 눈치 싸움이 워낙 심하다. 그쵸. 그리고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내가 고려대에 붙었어요. 그럼 안 갈 거예요? 가겠죠. 당연히 거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보다 성적이 낮았는데 고려대 넣은 친구는 경쟁률이 2대1이어서 예비 1번이어도 고려대 못 붙겠네요? 그러니까 특교자 전형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또 일반 전형과 가지는 차이점이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물론 이게 일반 전형과 특교자 전형이 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특교자 전형을 활발하게 사용을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정시랑 수시의 차이도 있어요. 자, 정시 수시 차이 아는 사람? 아직 중학생이라서 그쵸? 잘 모르나 봐요. 네. 그렇죠.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내신을 준비를 해요. 시험을 보고 그 내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수시. 그러니까 이 수시에는 나의 내신 성적,
학교 시험 성적이랑 아까 말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몇몇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 이 정도 수능 등급은 맞아야 지원할 수 있어 라는 제한을 걸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반면 정시는 고등학교 성적 필요 없어, 수능만 봐, 완전 수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지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보고 정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수시는 우리가 전문대를 제외하면 6군데를 지원할 수 있어요. 6개의 대학을 넣을 수 있는데 어떡해, 저 수시를 6개 다 떨어졌어요. 그럼 정시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수시에서 내가 대학에 한 군데라도 붙었어요. 그럼 정시 절대 못 넣어요. 무조건 그 대학 가야 돼요. 수시가 무조건. 그래서 요거를 또 영리하게 해야 되는 게, 수시에서 만약에 나 좀 수능이 걱정되니까 내가 좀 수능이 걱정되니까 수시에서 좀 안정적인 대학들을 넣어야겠다 하고 뭐 강원대도 넣고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수능을 올리고 수능을 만점을 맞아버렸어. 이러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무조건 강원대 붙었으니까 강원대 가요. 그래서 수시랑 정시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 특히 특교자 전형은 수시로 많이들 가요. 왜냐면 수능 보기가 빡세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추가 시간을 받아서 보잖아요. 보통 비장애인 친구들은 수능 보러 아침 8시에 시험을 시작해서 늦게 끝나도 6시 전 5시 40분 그쯤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경증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1.7배가 아니고 1.5배 추가 시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8시, 저녁 8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시험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조금 줘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1시간 동안 점심 먹을 때 나는 20분 만에 점심 먹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이제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어서 사실 수능 보기가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특교자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시로 많이 가거든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수시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뽑아요. 그럼에도 이제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정시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좀 많이 뽑아서 학교별로 뭐 20명, 30명 그렇게 뽑는 데도 있고 뭐 학과별로 1명씩 이렇게 뽑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법정 국립대라고 하죠. 서울대를 포함해서, 서울대는 기존 특수한 경우니까 뺄까요? 뭐 강원대, 경북대, 경남대 이런 대학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수시로 특교자, 장애인을 좀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가는 데 좀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안 봐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일 수 있겠죠. 수능을 내가 보기 싫다면. 근데 그만큼 수능 안 보면 대학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높아요. 보통 이제 특교자 전형은 2대1이거나 3대1이면 경쟁률이 좀 높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높을 때는 뭐 4대1, 5대1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편이죠. 그래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내가 성적을 고등학교 때 잘 받아놔야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시는 우리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미대나 음대, 체대처럼 뭐 미술, 음악, 체육 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 하면 그 수능과 더불어서 실기까지 보거든요. 미술이면 뭐 그림 그리는 거, 음악이면 악기 연주하거나 하는 거, 뭐 체육이면 운동하는 거 그런 걸 보겠죠. 근데 보통은 높은 확률로 수능을 볼 거란 말이에요. 특교자 전형을 정시로 뽑는 대학들은요, 장점이 뭐냐면 일단 높은 학교들이 많아요. 이름들을 말할게요.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가 아마 최근에 정시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 들으면 약간 가고 싶다 할 만한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상위 대학들의 대부분이 특교자 전형을 정시로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는 선발 인원이 적어요. 당장 고려대만 해도 15명 정도? 15에서 17명 정도를 뽑거든요, 1년에. 근데 그걸 다 안 채울 때도 많아요.
그리고 서울대는 사람 적게 뽑기로 유명하고 서울대가 정원이 한 15명인가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년 뽑히는 장애인 인원수를 보면 많으면 5명, 적으면 3명. 너무 적네요, 서울대는. 네, 서울대는 좀 특수한 게 정시라고는 하는데 수능 플러스 내신도 보거든요. 서울대는 그냥 다 봐요. 정말 버릇이 없죠. 예의가 없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효자 전형은 일단 중증장애인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증장애인은 일반 전형밖에 넣을 수 없어요. 와, 저거 그쵸.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랑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뽑아줘요. 가지 말자. 네, 그러니까 내가 지원했는데 이번에 지원한 친구들이 다 3등급, 4등급, 5등급이면 아무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인데 하나만 2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한 1, 2점 정도만 나야 뽑아줘요. 와, 너무했다. 그쵸, 너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이제 정원에 비해서 사람을 엄청 적게 뽑고요. 대신 고려대는 그래도 지원했는데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제일 성적 높으면 뽑아줘요. 그나마 낫네요. 그쵸, 그나마 낫죠. 그리고 고려대 경증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해 입학한 친구 중에 실제로 수학 5등급 맞았는데 경영학과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빨을 굉장히 많이 타서 정시를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운빨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정시는 인원을 한 학과에 한 명 정도씩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죠, 인원이. 그리고 표본이 너무 적어요. 자, 당장 제가 대학 입시를 치렀던 해에는 막 경영학과는 어떤 친구는 5등급인데 지원했는데 붙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수능을 조금 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저랑 같은 학과를 지원한 친구는 3등급 때였는데도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불확실해요. 그리고 내년에 지원을 했더니 나 2등급인데 경영학과 지원했는데 안 됐어. 이럴 수도 있죠. 왜냐면 1등급인 애가 지원을 해버리면 걔가 뽑힐 테니까. 그쵸. 이래서 눈치 싸움이 정말 심하다, 불확실하다 라는 단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랑 정시를 적절하게 이제 이용을 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매년 너무너무 크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다고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고 내가 입시 왜 하는 그럼에도 이걸 하는 이유는 미리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시 지원할 때가 되면 대학 지원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 시점에서 뭐 이 대학 이과에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넣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경쟁률이 낮네, 여기 넣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정도 준비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만 해도 내가 대학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와 정시를 잘 고민해서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따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선발이라는 게 어떤 거면 특효자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이제 장애인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어떤 학교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다 선발하고 어떤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중증장애인만 선발해요. 그러니까 경증장애인은 일반 전형으로 비장애인 학생이랑 같이 싸워요.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중증장애랑 경증장애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중증이라는 말은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전맹인 경우에는 중증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네. 1급에서 3급. 그렇죠. 시각장애 1급에서 3급은 이제 중증 장애 학생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를 특수교육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이 말인 거죠. 없다. 있다. 아니, 중증만 있다. 네, 그러니까 중증만. 중증이니까 전맹인 학생은 중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전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예. 네. 그래서 전맹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일단 그래도 매우 낮겠죠.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증장애를 가진 전맹
대학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같은 대학들, 소위 말하는 이제 높은 대학들의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만 선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대학 어디예요? 서울대보다 높은 대학 뭐 있죠? 의대. 의대, 의대는 특교자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까요? 안 뽑을 것 같은데. 한 군데 뽑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연세대 의대. 근데 연세대 의대도 약간 서울대 같은 느낌인 게 최근 8년 동안 한 명밖에 안 뽑았어. 그러니까 진짜 일반 전형에서 뽑힐 정도여야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교육대에서 전형이 그거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식으로밖에 안 쓰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내가 전맹이거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같은 대학들을 좀 낮은 경쟁률로 거의 1대1이거나 한양대는 넣으면 거의 1대1이라 넣으면 붙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저도 중증이 아니라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저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경증 장애 학생도 특교자 전형에 해당 포함해주는 대학에 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중증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고 경증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뭐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뭐 수면장애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건 아닌데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돼 있다든지 하는 식의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쟁률이 전맹인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겠죠. 근데 그럼에도 일반 전형보다는 낮은 편이고, 또 이런 대학들은 어디가 있는지 제가 다니고 있는 고려대, 여기 경쟁률 1대1 학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 넣을 때 잘만 체크하면 진짜 공부 별로 안 해도 올 수 있어. 아무튼 그렇고, 이화여대도 정시로 뽑는데요. 여기도 경증장애인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라고 하죠. 직업도 대부분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저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지원을, 특교자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